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갖고 이것에 대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SOXL과 FNGU 수익률을 비교가 궁금합니다. FNGU 상장 이후 지금까지 1대1로 두 가지를 갖다 1대1 비율로 해서 둘 다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좋을지, 저점이 될 때 3천만원 일시금 투자하고 5년 정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FNGU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2018년 1월 26일에 처음 출시가 된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SOX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인데 같은 기간에 저거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2018년 1월이다 보니까 2018년 1월 요때쯤부터 시작해갖고의 수익률을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 가지고선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를 갖다가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대충 3만 달러 정도를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리밸런싱 같은 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당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재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NGU를 갖다 100%로 넣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100%를 넣었을 때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처음에 3만 달러를 집어넣으신 계좌가 현재 시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14만 4,794달러가 되어 있고, 최고점 같은 경우는 17만 4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선 우리가 SOXL 반도체 관련한 주식을 갖다 100%를 넣었을 때를 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3만 달러를 넣었을 때 보시게 되면 12만 8천 370달러죠. 그래갖고 한 요 정도가 지금 올라온 것을 갖다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이제 비교하시기가 쉽게 한번 이제 차트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FNGU의 3만 달러, 속설의 3만 달러, 그 다음에 비교를 위해서 TQQQ를 한번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해올 때,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과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얘들이 액면 분할이 된 거를 갖다 가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 하기 전에 원래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갖다 환산을 해갖고 전부 수동으로 이제 변환을 하였고, 그거에 의해 갖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3만 달러로 맞춰주겠습니다. 금액을. 그리고 추가 매수가 없는 장기 투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넣은 금액으로 해서, FNGU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쌌기 때문에 562주를 갖다가 얻으셨고, SOXL과 TQQQ의 경우는 금액 자체가 좀 비슷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가 조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172주씩을 갖다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쭉 해가지고선 최근까지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내려오게 되면은 참고로 FNGU 같은 경우는 한 번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한 번 액면 분할을 해서 올해 2월달이죠. 2월달에 10대1 액면 분할을 한 번 했고, SOXL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에 15대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가격이 420불, 578불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에 따라 갖고 주식의 숫자가 10대 액면 분할을 해서 10배로 늘어났고, 얘 같은 경우는 15배로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TQQQ는 18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두 번의 액면 분할을 3대1 액면 분할과 2대1 액면 분할을 갖다가 했죠. 그래갖고 5배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돼갖고 왔는데, 수익률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제일 왼쪽이 잘 안 나오네요. 얘가 제일 왼쪽이 요거를 다시 해야겠네요. 자, 얘가 FNGU고 얘가 쏙3고 얘가 TQQQ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을 넣으셨을 때 FNGU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나오고, 속슬 같은 경우가 가장 작게 나오고, TQQQ가 속슬과는 비슷하지만은 아주 근소하게 높은 차이를 갖다가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익률이 왜 속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속슬 같은 경우는 투자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면은 좀 더 오래전에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수익이 FNGU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을 거고, FNGU 같은 경우는 도리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갖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죠. 그래갖고 높은 수치가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를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래프로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언제냐 하면은 여기가 20년 3월달 코로나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년 9월 조정장이고요. 여기가 21년 3월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를 갖다가 유지를 해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데, 이 시기에 기술주들이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해갖고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FNGU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고, 대신에 3월 조정장이라던가 아니면 9월 조정장에서의 하락폭도 훨씬 컸죠.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속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폭이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회복은 어느 정도 했지만은 여기 갇혀갖고 아직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둘 다 보이고 있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더 과거로 가게 되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됐다는 것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아갖고 가격이 내려가 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사셨던 분들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몇백 프로가 넘는 그 수익을 갖다 얻으셨지, 사실 3년 전 정도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FNGU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률을 갖다가 했지만은 그래도 이 변동성에 의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TQQQ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한 번 더 비교를 갖다 해볼까 하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같이 놔두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낫겠죠. TQQQ가 있는데, 회색 그래프가 TQQQ입니다. 이 그래프에 이제 TQQQ를 하나를 추가를 해봤는데, 보시게 되면은 요 시기까지도 셋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FNGU는 많이 움직였고, 반도체 관련 주식은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TQQQ 같은 경우가 FNGU보다는 낮지만은, XOXL보다는 높은 상승치를 갖다 기록을 하였고, 하락의 폭 역시 얘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속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폭을 기록하였던 반면에 TQQQ는 그보다는 조금 약한 하락을 보였고, 지금 현재도 조금 더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버리지 ETF라는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일반 ETF와 레버리지를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 ETF, TQQ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갖다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FNGU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훨씬 커서 더 위험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를 갖다가 타는 거기 때문에 경기와 이제 정부의 정책을 갖다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더 움직임 자체가 멈칫멈칫거릴 때도 있고 크게 상승을 하는 시기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도리어 이제 TQQ가 그나마 좀 더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한데, 그나마 비교 대상으로 얘네들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레버리지 ETF가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런 특별한 상승 시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기를 보게 되면 어차피 세 종목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5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5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속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반도체 공장을 완전 완성이 될 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질 텐데, 그 이후에 100%가 수급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증설을 더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속슬 자체에다가 5년을 갖다가 몰빵을 하시는 것보다는 FNGU라든가 TQQQ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속슬과 TQQQ,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해서 내년 뭐 한 1, 2년 정도 해가지고선 S&P 500이 어느 정도 소비가 이제 진작이 되면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6% 해갖고 세 가지 ETF에 지금 나누어 갖고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ETF,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이제 어느 한 종목에만 너무 몰빵을 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분산 투자를 하시면은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